네, 안녕하십니까. 국가정보화 청문 저자 김진근 박사입니다. 오늘은 제6장 비밀공작 활동에서 제4절 비밀공작의 수행 방법 239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요약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비밀공작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수행 방법은 앞서 언급된 여러 가지 방법들, 즉 그 중에서도 이제 세부적인 이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공작원의 협조자, 조직 집단에 대한 활용, 흑색, 회색 선전, 기만 정보 유포, 모략과 와해, 군사적인 활동, 또 정보기관에 의한 가정업체 운영 등의 세부적인 방법들이 있는데 이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또 상호 혼용해서 운용을 해서 비밀공작을 수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공작원과 협조자를 활용하는 것은 이것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비밀공작에서. 그래서 비용과 노력이 적고 보안 노출이 위험성이 낮다는 것이죠. 주요 대상은 이제 정치, 사회 지도자, 언론인, 여론 지도층, 정책 결정자, 그리고 잠재력 있는 핵심 인사들이 이제 이 협조자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때에 따라 공작원으로도 직접 채용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포스 방법으로는 이제 설득, 매수, 협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념과 가치관의 공감을 바탕으로 한 설득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매수는 이제 개인적인 이익을 증시하거나 취약한 처지의 대상에 대해서 효과적이고, 또 협박은 결정적인 약점을 가진 경우에 제한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죠. 공작원의 협조자 활용 시에는 이중공작원의 가능성과 또 배반 가능성에 대해서 사전에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고요. 접촉, 연락 방식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직과 집단을 활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은 공작원이나 협조자만으로는 목적 달성이 어려울 때 이 조직과 집단을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이제 외국 정부, 정당, 노동조합, 시민단체, 반정부단체, 환경단체, 학생단체 등이 이제 주요 대상이 됩니다. 정당은 여론 형성과 정책 결정에 효과적이지만은 조직 규모와 강령으로 완전 장악에는 한참 한계가 있죠. 노동조합은 규모와 결속력이 크기 때문에 협조 관계를 형성만 하면은 활용 효과가 크고, 시민단체라든가 반정부, 환경단체, 학생단체는 핵심 지도자만 포섭하면은 목적 달성이 아주 비교적 용이한 집단들이 되겠죠. 단체 활용은 이념과 목표가 유사한 조직을 물색하거나 자금, 인원, 장비, 훈련 등 물적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다수 구성원으로 인해서 보안 유지가 어렵고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도 하고 조직 목표가 불일치할 때는 이제 주요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어서 선전 활동은 상대국의 인식과 사고를 자국에 유리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공식적인 또 비공식적인 수사를 하려는 가장 고정적인 비밀 공작 기법이죠. 공작원 협조자나 조직 활용이 소수 대상과 단기 효과에 중점을 두는 반면에 이 선전 활동은 광범위한 대중을 대상으로 하고 전시나 사회적인 혼란이기에 가장 특히 큰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선전 기법에는 언론, 출판을 통한 백색 선전이 있고, 이 백색 선전은 이제 언론인, 전문가, 여론 지도층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일반 홍보와는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회색 선전과 이제 흑색 선전인데 이것은 주로 정보기관이 주체가 돼서 많이 수행하는데, 회색 선전은 주체는 드러나지만은 사실이 위장된 형태이고, 흑색 선전은 출처를 은폐한 불법적인 활동이 되겠습니다. 실행 방식은 기존 언론, 출판, 방송 매체를 지원 활용하거나 필요시 정보기관이 언론사, 출판사, 방송 매체를 직접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기만 정보 제공은 주로 소수 인원이나 특정 조직을 대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를 해서 상대국의 정보 수집 분석 능력을 무력화하는 비밀공작 기법이 되겠습니다.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선전 활동은 구별이 되죠. 그래서 목적은 허위 정보를 통해서 정보 유출 경로나 지하 조직을 색출하고 상대 정보기관의 판단을 왜곡해서 국력, 군사력, 공작 역량을 분산, 소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주요 방법은 허위 정보와 위조 문서 유포, 인신공격, 모함, 루머 조성 등이 있고, 통신 도청, 암호 해독을 역이용해서 오판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기도 합니다. 또 기만 정보 유포 방식으로는 경제, 사회 불안설, 전시 만행 조작, 지도자 스캔들 폭로, 언론, 출판물 활용, 특정 조직이나 협조자를 통한 은밀한 확산 등이 있습니다. 다만 각국이
이 기만 정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도의 정교함이 요구가 되고 상대의 역이용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필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상업체 운영은 정보기관이 비밀공작을 지원하기 위해서 상업적인 형태로 운영하는 업체를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주요 목적은 이제 정보를 수집하거나 공작원 은닉과 비밀 연락, 또 요원과 장비 수송, 공작 자금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 가상업체는 정부의 회계 절차를 적용받지 않으면서 운영되기 때문에 자율성과 보안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으나 비전문적인 운영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수익성이 낮고 예산이 낭비되고 자금 조달의 비현실적이라는 한계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CIA에서 라오스 전쟁 시에 수송을 위해서 설립한 에어 아메리카와 또 중남미 활동 지원에서 설립한 서던 에어 트랜스포트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중구사적인 활동은 냉전기간 동안에 미소를 중심으로 활용된 비밀공작 방식으로서 성공 시에 정권 교체가 가능하지만 대규모 인원 장비 동원으로서 보안 유지가 어렵고 또 국제적인 분쟁을 초래할 위험성도 큽니다. 주요 목적은 무력 군중 시위, 반란, 쿠데타 지원 등을 통해서 혼란을 조성하거나 좌우에 유리한 임무를 집권시키는 데 있습니다. 무력 시위는 이제 주로 정부를 약화시키고 혼란을 조성하는 데 이용되기 되고 반란과 쿠데타는 이제 정권을 탈취한다는 최종 목표에 초점을 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망명자, 재야 지도자, 군부 인사 등을 활용해서 자금, 무기, 훈련 등 다양한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암살, 테러, 사보타지, 납치 등은 응징, 경고, 정보 수집, 비밀 유지를 목적으로 비밀 유지 목적의 폭력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정치 외교적인 파장이 크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타 이제 비밀 공작은 이제 외교 안보 목적 달성을 위해서 비공식적이고 제한적으로 수행되는 보조 공작을 의미합니다. 외국의 유력 인사의 망명 주소는 이제 적대 정권 수립 후에 거주가 곤란한 정치, 군사 지도자나 우호관계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인물을 자국이나 제3국으로 이동시켜서 전국의 안정과 보안 유지를 도모하기도 하죠. 또한 중요한 인물이라든가 핵심 장비가 이제 적국에게 확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라든가 기술자를 다른 데로 이동시키거나 또 이들의 자산을 회수하거나 차단하는 공작도 수행되기도 하죠. 아울러 미수교국이라든가 공식 외교적인 해결이 어려운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비공식 접촉 채널로서 비밀 공작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후 교섭과 갈등 관리의 주요 수단이 되기도 하죠. 비밀 공작의 실사례는 이제 비밀 공작은 사실은 냉전시대 미소 양측이 제3세계의 국가의 정치, 경제, 군사적인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비밀 공작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는데요. 냉전 정식 이후에는 소련 붕괴로 인해서 국가 간의 대결형 비밀 공작은 완화됐는데 테러 조직 등 초국가적인 안보 위협의 확산으로 비밀 공작의 필요성은 오히려 중대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은 CIA 단독 활동을 넘어서 정보 공동체 차원의 협력과 공동 정보 수집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비밀 공작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근래 최근에는 어제는 베네수엘라를 직접 공격을 해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하는 그런 작전까지 수행을 했는데 이것은 비밀 공작과는 또 다른 차원의 작전이 되겠죠. 피그만 공작은 1961년 미국이 쿠바 망명자를 중심으로 카스타 정권을 전복을 목표로 해서 추진한 중군사적인 비밀 쿠데타 작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쿠바에 일어난 그 피그만 상륙 직전에 침공 의도가 노출되어서 작전을 실패한 대표적인 그 실패 사례가 되겠습니다. 신의 분노는 1972년도 미넨 올림픽에서 이스라엘 선수 11명이 팔레스타인 검은 9월단에 의해서 납치 살해된 사건에 대한 보복 작전으로 이스라엘이 모사드가 수행한 비밀 공작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이 모사드 요원들이 유럽 전역에 흩어져 있던 관련 테러 인원들을 체계적으로 추적 제거를 한 작전으로서 이것은 국가 차원의 보복적인 비밀 공작의 한 큰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란 콘트라 사건은 1987년도에 드러난 레이건 행정부의 정치적인 추문 사건이 되겠죠. 백악관 국가안보라인과 CIA가 주도한 이중 비밀 공작이었습니다. 적대국이던 이란에 무기를 판매해서 불법 자금을 조성을 하고 이것을
이 대금을 다시 니카라과 산디니스타 정부 전복을 목표로 한 그 콘트라 반군에게 지원한 것이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시 미 의회와 타워위원회의 조사 결과 콘트라 지원은 볼랜드 추송안을 명백히 위반한 불법 행위로 판단되었고, 사건의 원인은 제도 결함보다 인간적인 판단 실패로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정보예산승인법 제정, 또 CIA 내부 독립감찰관 제도 도입, 백악관 내 정보감독 자문기구 신설 등 정보공동체에 대한 제도적인 개혁을 촉발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요약 강의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6장의 마지막 5절 비밀공개 한계학 쟁점에 대해서 245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 요약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 현재 GWP 학원에 직접 연락하시면 구매를 하실 수 있고요. 필요하다면 저와 직접 접촉을 해서 저한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지는 현재 전자책으로만 발간이 된 상태에 있고, 각 전자책 판매 모든 서점에서 인터넷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상 요약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